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일반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허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특허 추론의 개념 그리고 특허 추론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특허 명세서라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허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특허청에다가 특허권을 줄 것을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특허 추론이라고 하는데, 특허 추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특허청에서는 이 발명에 대해서 공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허 추론이 된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특허청에서는 특허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하고 특허 심사에 따라서 이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어, 그렇게 특허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신청했던 특허 추론인은 특허 등록을 거쳐서 특허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허 추론이라는 것이 특허를 받아내는 그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특허 추론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내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조사 어디서 했었죠? 예, 키프리스에서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기타 인터넷 공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 발명에 대해서 사전에 특허 추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이제 선출원주의라는 개념과 선출원주의, 그 다음에 속지주의라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출원주의는 뭐냐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가지고 만약 두 개의 추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먼저 특허권을 준다? 먼저 추론한 자에게 특허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선출원주의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는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상 특허 제도라는 것이 특허권을 획득한 나라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발명품을 만들었고 특허 출원을 우리나라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해외에서 유통을 하거나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허 출원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방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법. 그래서 서면 출원, 전자 출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면 출원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이제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요,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된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면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특허 출원 절차,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직접 서류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서면 특허 출원 절차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먼저 서류 작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서류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특허 출원서에 명세서, 그리고 도면, 그리고 요약서를 이렇게 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특허 출원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발명의 명칭과 발명자 성명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제 명세서에서는요, 이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이제 발명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요약서는 지금까지 설명됐던 이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한 서류를 이제 특허청에 가서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를 합니다. 특허 심사의 기준, 우리 여태껏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등장이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출원하였고, 공중위생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발명품은 아닌지,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인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특허 등록 및 유지 비용을 낸 뒤에 특허권을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특허 출원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되겠죠. 이 권한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증서를 사용해서 등록 절차를 마친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이것을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었으니까 앞서 우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이 명세서를 이제 컴퓨터 상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뭘 기다린다? 심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결과를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 특허로라는 겁니다. 특허로. 우리가 어떤 특허를 내는 데 있어서 사전조사를 어디서 했었죠? 키프리스라고 되어 있었죠. 키프리스. 이곳에서 사전조사를 했던 것처럼 이제 특허로에서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은 바로 내가 출원한 이 결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우리 전자특허 출원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출원인, 그 다음에 뭐 발명의 국문 명칭, 영문 명칭, 그리고 발명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 출원료 해서 총 29면이라고 했는데, 이 29면 안에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함께 기재가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명세서, 그 다음에 도면, 요약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이제 검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면 그리고 전자특허 출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뭐 실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절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무료로 이 출원서를 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무료 변리 신청이라고 합니다. 무료 변리 신청. 이 어디서 하냐면요,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을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해당 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 특허 출원 시에 어떤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나중에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제도가 바로 무료 변리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발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대한변리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무료 변리 절차를 참조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공익 변리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앞서 대한변리사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공익변리사 상담하는 곳에서는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서류 작성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 출원 및 서류의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좀 한계는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의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확인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요, 이제 특허 출원 후부터 등록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특허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일단 출원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출원이 신청된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은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출원 공개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전 조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새로운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복 연구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년 6개월간 공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문제가 없어요. 적합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출원된 이 발명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원인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든지 혹은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견 제출 통지로 가든지 아니면은 거절할 이유가 없네? 그러면은 특허 등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 등록으로 가지도 못하고 의견서 보증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사안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절 결정으로 나게 됩니다. 자, 특허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특허가 결정이 나면은 우리 출원인들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 요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특허 결정이 되면요, 일단 출원인은 최초 3년간 특허료를 납부해가지고 특허권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된 이후부터 이제 특허권이 본인에게 부여가 되는 거죠. 즉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등록된 특허 출원 내용을 등록 공고로 발행하여서 일반인에게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권이 취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